안녕하십니까, 김원동입니다. 이번 차이는 재건축 감정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감정평가에는 법 절차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재산 감정평가, 종후재산 감정평가, 판사가 지정하는 매도 청구를 위한 감정평가, 그리고 조합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 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관리처분을 위한 감평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짝 짚고 넘어가고,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절세란 합법적 세금 전략을 뜻합니다.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재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 계획 비례율을 구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총회 이전에 구청장과 조합원총회에서 각각 한 개 업체씩 선정하여 감평하고, 감평 액수는 둘을 산술 평균하여 정합니다. 더 이상 상세한 것은 도정법 7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관리처분을 위한 감평은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는 본래 미분양을 염려하던 시절에는 생각조차도 필요가 없었는데, 완판 분양이 많아지고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일반 분양에서 얻는 수익이 크므로 이익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세금이 찾아들고, 이에 대응하여 서울의 일부 감평사들을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법적 근거는 혹시 명칭이라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세특례 제한법 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보면 이게 아주 깁니다. 길고 복잡하죠. 법률 용어로 되어 있어도 뜻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관리처분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 법인세 과세 대상도 아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데 세금을 내라 하니 이해가 많이 어렵지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설명하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조합원 분양을 공용환권이라 해서, 공용 아닙니다. 공용입니다. 공용의 뜻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환권은 권리를 교환한다. 한자 그대로 뜻입니다. 그 법률 용어 공용환권은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토지 건축물의 권리자는 종전의 권리를 상실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바꾸어 갖게 하는 것인데요. 공용환권하는 처분, 일련의 처분 과정을 관리처분이라 합니다. 이것도 많이 어렵지요. 법률 용어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쉽게 말해서 종전에 갖고 있던 땅이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바꾸어 갖는다. 그런 소리인데, 땅의 권리가 바뀜으로 필수적으로 세금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발생이 없다. 따라서 이익 발생이 없으므로 세금도 없다. 그런 소리인데요. 그런데 바꾸어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꾸어 갖는 것까지도 허용한다. 그런데 일반 분양에서 조합에서 돈 많이 벌었다느냐, 조합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 세금 내라, 법인세 내라,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다만 법에서 허용한 대로 공용환권하는 조합원 분양 몫을 제한 나머지 일반 분양해서 얻은 이익금만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라. 이제는 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그럼 얼마를 신고해야 하나요? 과표, 과세 표준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정비조합의 과표, 즉 과세 표준액은 일반 분양 목만을 대상으로 해서 총수익
수익금 빼기 총 비용입니다. 여기서 총 수입은 주택 일반 분양 수익금 그리고 상가 일반 수익금 등을 합한 총액뿐입니다. 분양금 이외에는 돈 더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돈 더 들어올 데가 없는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할수록 이익금이 감소하여 자동적으로 과세, 표준액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데요. 비용은 땅값, 건축비, 용역비, 이자 등 모든 사비, 그중에서 땅값은 이미 감정평가를 받아놓은 것이 있지만 세월이 지났으니 땅값이 올랐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오른 땅값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조합원의 종전재산의 장부가액을 높여서 비용에 추가하면 이익을 줄여서 법인세를 덜 내게 다는 것이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의 핵심 요점입니다. 그런데 땅은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내놓은 현물입니다. 조합원들은 현금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한 땅을 돈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근데 땅값은 세월과 함께 오릅니다. 때문에 땅값은 어느 시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컬어 현물 출자 기준 시점이라 하는 것인데요. 현물 출자 기준 시점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 40조 2항, 동법 시행령 68조 1항 3호에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은 유권 해석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유권 해석은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토지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재건축 조합에서의 토지 취득 시점은 조합 설립 인가일 또는 신탁 등기일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해신을 했고요. 조세 심판원 판결에서는 법인세법 68조 1항 3호에 대금 청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니 대금 청산 및 사용 수익일은 관리 처분 인가일이다. 그래서 2018년 2월 15일이고 신탁 등기 접수일은 2018년 7월 1일이다. 때문에 이 두 날짜 중 빠른 날짜 2018년 2월 15일 관리 처분 인가일이라고 판결을 했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만으로는 종전의 소유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권을 가지며 즉 직접 살기도 하고 세를 넣을 수도 있고 자기 맘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조합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갖는다. 대법원 판례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세 심판원의 판결 사례와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비추어 살펴볼 때 결론적으로 사용 수익일, 관리 처분, 인가 고시, 신탁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현물 출자 취득 시점인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리 처분, 인가 고시가 먼저 떨어지고 뒤이어 신탁 등기, 주거이주, 철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일이다 라고 아주 명료해 줍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평하여 납세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재산을 다시 감정평가한다 하면 의견들이 난리법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첫째, 관리처분 계획 비례율 계산을 위해서 이미 감평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일과의 사이는 불과 5, 6개월 사이다. 그동안에 오르면 얼마나 올랐겠느냐? 비례율 110% 이하에서는 법인세가 거의 안 나온다.
우리 이 조합의 비례율을 얼마인가 생각해보면 판단이 설 것입니다. 또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의 평당 단가 차이가 20% 이내라면 역시 법인세 별로 안 나온다.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것이 부동산 수수료처럼 자산 가액에 따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데다가 두 개 업체를 평균해야 하므로 이 돈에 곱하기 2 해야 합니다. 곱빼기 간평 영업비 주고 나면, 곱빼기로 간평 영업비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런데 서울의 일부 간평사들이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간평 영업비를 벌기 위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간평을 다시 하면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하여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법인세 절세, 즉 세금 절약을 한다 하니 조합들도 솔깃하여 바람이 좀 불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추징금을 물기도 하고 문제점도 없지 않이 있다 하더라. 그 두 번째, 간평 영업비가 이렇게 비싼데 절세를 위한 간평은 약식으로 해치워버리고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폐기해버리고 비싼 영업비 지출은 확실한데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하니 알 수가 없다. 그 뒤로 미로 미궁에 빠져서 영업비만 날아갈 가능성도 있고, 셋째, 법인세를 보다 더 많이 절세하겠다는 욕심이 지나쳐서 사용수익일 관리처분 인가 고시 신탁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로 되어 있는데 가장 늦은 날짜로 또는 더 늦은 날짜로 신고한다든가 하면 국세청이 속아 넘어가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한민국 국세청이 그렇게 어수룩합니까? 옛날에 겪었는데 다른 법인세에서 봤는데 3년 전쯤 뒤에 찾아와서 조사하고 벌금도 물고 검찰에 넘기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이처럼 추조사가 들어와서 불성실 신고가 확인되면 상상을 뛰어넘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세금은 무덤에 가서도 납부해야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추징 당합니다. 법인세율이 법인세 55조에 보면 10% 내지 25%입니다. 법인세 55조 10% 내지 25%에다가 명칭도 길고 어려운데 법인세 75조를 법인세법 75조를 보면 불성실신고 틀렸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라고 5%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발각되어도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무덤에 가서도 납부해야 한다. 지금 당장 연필로는 안 됩니다. 넷째,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하는 시점이 되면 터파기 공사가 한창일 것입니다. 터파기 공사 중인데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감정평가 하려 한다면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간평한 자료를 갖다 놓고 시간 차이에 따른 일정 비율을 곱하게 하여,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돈 먹는 만큼 전문가스럽게 꾸미겠지만 어찌됐든 문서상 감정평가일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일정 비율을 곱하게 하여 산정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10 곱하기 일정 비율을 10%로 했다고 가정한다면 조합원의 종전 예산 금액은 10%씩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비용도 10% 증가하므로 당연히 법인세는 절세됩니다. 법인세 절세했으니 좋고 또 좋고 10% 증가된 X 요걸로 관리처분 비례율 계산에도 적용한다면 비례율이 올라간다. 일석이조라. 우와 대박이다. 조합원들에겐 비례율 높이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그러니
이번 관리처분 변경 총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조합원 총회를 통과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잘못된 발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잘못된 발상이냐 하면 도정법 74조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도정법 위반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무릅쓰고 조합장이 맘먹기 따라서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도 있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면 OS 요원을 동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됩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기후에 불과한 염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일어나지 말라는 보증도 없습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살펴서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총회를 통과했다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하려 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사업 다 끝납니다. 예의주시하여 살피고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의할 점은 비례율을 증가하면 동시에 이익금도 무한정 함께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면야 비례 법칙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닭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닭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증가에 따라 닭발은 2개, 4개, 6개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례 법칙은 하늘이 깨져도 성립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이익금은 일반 분양 총액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분으로 결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딱 한정되어 있는 금액을 갈라먹게 한다는 점입니다. 한정된 금액을 갈라먹게 하는 데는 반비례 법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비례 법칙을 적용하여 똑같이 나눈다면 균형이 깨집니다. 이와 같이 한정된 시소 지렛대 막대를 양쪽으로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비례 법칙이 적용된다면 이렇게 균형이 깨집니다.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갈라먹기에는 반비례 법칙이 적용되어야 균형이 유지됩니다. 한정된 이익금 절대 X를 나누어 가짐에 따라서 비례율을 높였을 경우 비례율은 똑같지만 그 절대 X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불균형의 문제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 1억짜리 빌라에서 10억짜리 상가가 혼재되어 있는 주택단지라고 가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곱하기 비율을 10% 진행시켰다. 가상합시다. 그러면은 1억짜리 빌라는 1억에 10% 얼마입니까? 1천만 원의 몫을 가져가고 1억 5천짜리 소형 아파트 이거는 10% 1,500만 원. 그리고 4m 소로에 접해 있는 2억 원짜리 작은 주택들은 2억에 10분의 1 2천만 원. 그리고 버스 다니는 큰 길가 대로에 있는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얼마입니까? 10억에 10% 1억의 몫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1억짜리 10% 1,000만원의 몫과 10억짜리 10% 1억 이 두 차이를 보면은 확연하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정신은 공정 그리고 공평입니다. 약자 보호입니다. 균형이 깨져서 불균형하게 되면 안 됩니다. 조합원 재산이 많건 적건 1인 1표입니다. 1인 1표 똑같이 균등분배할 것은 균등분배하고 재산 크기에 따라 비례율로 분배할 것은 비례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힘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균형이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